24년도 상품 전시회 리뷰를 기반으로 한 하절기 매장 만들기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또 어떻게 상품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븐일레븐의 24년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한 매장 만들기를 위해 상품 전시의 방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다음은 세븐일레븐의 상품 카테고리별 세부 전략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한 매장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24년도 상품 전시회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상품 전시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방문을 못하신 교연주님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븐온에어 방송을 통해서 24년도 상품 전시회의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 세븐일레븐 상품 전시회는 지난 3월 총 2회에 걸쳐 한 번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또 한 번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연주님들을 대상으로 올해 세븐일레븐의 전략과 상품을 소개하고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상품 전시회는 크게 5구역으로 나뉘어져 소개되어졌었습니다. 이 5구역을 실제로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는 것처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을 하시면 가장 먼저 웰컴 존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이 웰컴 존에서는 전시회 메인 슬로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메인 슬로건이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는 뜻으로 고객의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놀라운 경험과 또 즐거움을 제공하는 편의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상품 전시회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븐일레븐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소개하는 차별화 코너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출시된 그리고 출시 예정인 세븐일레븐에서만 만날 수 있는 PB 상품의 PB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를 소개하는 DT관에서는 교연주님 전문형의 좀 더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또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 전시회의 핵심이 담겨있는 모델 코너인데요. 24년도 매장 전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출시 예정이거나 이미 출시된 상품들을 포함해 매장의 모습을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상품들의 전개 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설명까지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컨셉 코너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각 파트너사에서 출시된 중점 상품과 신상품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우리 교연주님들께서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 출시 예정인 상품들도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식 코너에서는 출시 예정인 신상품들을 맛보면서 미리 운영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었는데요. 삼각김밥부터 도시락, 샌드위치나 햄버거, 컵라면, 탄산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미리 접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상품 전시회는 올해의 표준 진열을 제시하는 기회이며 공간이자 또 특히 이 중에서도 모델 코너를 통해서는 24년도 우리 세븐일레븐의 중점 전략을 소개하는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모델 코너인데요. 세븐일레븐이 추구하는 전략을 확인하고 올해의 매장 구성을 미리 체험할 수 있었던 공간을 지금 세븐온에어를 통해서 재구성해서 보여드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에 충실한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상품 전시에서 강조했던 전략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표준 진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품 전시에서 이 표준 진열을 제시를 하면서 올해 운영될 매장의 모습과 앞으로 출시될 신상품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그 계획을 공유드리면서 교연주님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상품군을 모음 진열 또는 확대 진열하여 핵심 존을 구성함으로써 고객에게 이 상품들을 조금 더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차별화 상품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우리 점포를 방문하는 이유를, 점포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까지가 올해 상품 전개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세븐일레븐만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에 충실한 매장 운영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올해의 핵심 전략이자 상품 전시회에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가치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POG라는 것을 좀 보고 가실 텐데요. 앞서 보신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POG라는 것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POG라는 것은 플랜 오 그램이라는 뜻으로 유통업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요. 상품이 매장의 어느 위치에 진열되어져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전시회에서는 이 POG를 기반으로 구현된 매대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POG는 일종의 상품 운영의 설계도이자 그리고 고객의 구매를 최대화하기 위해 어디에 전시에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품들의 POG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점포관리 시스템 발주 탭에서 표준 진열대 조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OG의 좀 더 상세한 역할을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역할은 상품의 진열 위치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교적 최근에 출시되었던 푸하하 크림빵이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이 상품이 입고되었을 때 디저트, 빵류에 진열하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콜라보한 디저트라는 특징을 떠올리면서 달달한 맛이 나는 디저트들 중에서도 브랜드와 콜라보한 상품들을 모아 진열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진열 위치를 정해 놓는 것이 그리고 진열 위치를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PO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POG는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POG는 영원히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상품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지고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또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치 소비라는 트렌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프리미엄 디저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픈 케이스의 디저트 라인을 좀 더 확대하고 지역 연계 혹은 타 브랜드 제휴 디저트는 물론 프리미엄 디저트로 구성한 표준 진열을 보여드림으로써 최근 시장 환경의 파악 또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POG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OG는 고객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또 전략이자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세븐일레븐에서만 구매 가능한 차별화 상품들을 모아서 고객의 구매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진열을 한다던가 혹은 분류별로 매출 상승 카테고리의 진열 위치를 변경을 하거나 모음 확대 진열할 수 있도록 지침을 교연주님들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POG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년의 전체적인 시장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각 상품팀의 주요 전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올해 화두가 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고물가부터 시작해서요. 편의점에서 장 보는 사람을 뜻하는 편장족,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경제를 뜻하는 로코노미, 물가가 오르면서 점심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의 런치플레이션, 그리고 가성비나 혹은 그와 반대되는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라는 등 다양한 키워드가 유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상품 전시에서는 이러한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상품 운영에 있어 세 가지를 상품 운영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바로 새로움과 즐거움, 맛의 경험이 가득한 편의점을 만들자라는 것이 24년도 세븐일레븐의 상품 운영 방향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여 작년부터 큰 돌풍을 일으켰던 글로벌 소싱 상품의 라인을 확대하고 새로워진 PB 상품, 세븐 셀렉트의 상품은 물론 신규 장비를 활용한 서비스를 소개하며 새로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또한 고물가나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즐거운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재밌는 상품들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즐거움 또한 컨셉으로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품류에서는 특히 본연의 가치를 반영한 상품의 맛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푸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신규 디저트 라인들을 확대해 맛 또한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상품의 카테고리별로 주목할 만한 시장 동향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상품을 전개할 예정인지 POG, 표준 진열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푸드 카테고리입니다. 시장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 시장 환경에 따른 저희의 상품 전략을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국민 영양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약 32%가 아침 식사를 거른다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침이라 입맛이 없어서가 아닌 시간이 부족해서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인원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자, 또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서울시 짜장면 기준 평균 가격이 13%가량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대신 해당 시기에 우리 미반유의 매출은 약 19%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외식 물가 급증에 따라서 외식 소비는 계속해서 위축될 예정이고 대신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보신 시장 동향에 따라 우리가 준비한 것은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취식 가능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푸드로 손님들이 우리 점포를 아침에 거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모닝 스테이션 대응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점포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뜻하는 런치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가격은 그대로 두되 중량이나 크기를 늘려 양과 질을 동시에 잡는 리버스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으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OG로 그 상품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우리 점포 푸드존을 구성할 때 한 손에 들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푸드류로 마리 주먹밥, 모닝랩, 머핀 등을 중점 상품으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유동인구가 많은 점포들은 이를 참고하시어 발주와 운영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맛의 진심인 연예인 이장우를 저희 미반유 모델로 발탁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맛과 양 모두 보장될 것 같은 모델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런치플레이션에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맛장우 곱빼기 비빔밥이나 김밥의 알이 4알 더 늘어난 더 든든한 김밥 종류가 그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지금 현재 맛장우 시리즈는 4월달 카드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활용하셔서 판매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편식품팀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편식품팀에서는 빵, 디저트, 신선, 냉장, 냉동 상품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는 디저트나 식사 대용 상품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동향을 살펴보시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도 함께 증가하다 보니 우리가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떡볶이나 피자, 김밥과 같은 먹거리의 물가도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식 대비 저렴한 우리 간편식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고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단순히 가성비 상품만이 또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품질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지갑을 열 수 있는 가치 소비의 경향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디저트 관련 매출이 오르는 것도 이러한 모습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견주님들 그 최근 출시되었던 북해도 생초콜릿 기억나실까요? 이 상품도 가격이 결코 저렴한 편은 아니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조기 품절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프리미엄급 상품의 도입으로 계속해서 상품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간편식 수요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브랜드와 캐릭터들과의 콜라보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우리 포켓몬이나 살리오 캐릭터들의 그 떡볶이와 같은 간편식 상품들이 꾸준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저희 세븐일레븐에서 운영하던 여러 브랜드를 세븐셀렉트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 중인데요. 기존의 빵 PB 브랜드였던 브레담과 간편식의 소반들을 세븐셀렉트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면서 고객에게 조금 더욱더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G로 살펴보면 계속해서 각종 브랜드와 지역들과 협업한 콜라보 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레스토랑 간편식 영역을 먼저 봐주시면요. 우동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우동 카덴이라는 음식점과 해외 체인 허거집으로 유명한 하이디라오라는 음식점, 이렇게 콜라보한 면 간편식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음식점에 대한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더 신뢰감 있고 보장된 맛이라는 강점으로 고객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견주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점포에서 작은 수제 POP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부착하신다던가 이런 제스처를 취해 주셔서 판매를 촉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일본 디저트나 장기간 품질 유지가 가능한 수입 상품을 또 꾸준히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NS에서도 이 수입 상품들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우리 견주님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도입과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브레다운과 소반이 세븐셀렉트 브랜드로 통합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패키지가 일관성 있게 리뉴얼되고 품질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리브랜딩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자라는 취지로 점포에서는 브랜드가 더욱더 인지될 수 있도록 모아서 진열해 주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진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즉석식품팀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즉석식품에서는 치킨 고구마와 같은 즉석조리식품과 파우치 음료와 같은 즉석 음료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석치킨의 매출은 정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약 50%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는 배달치킨 가격에 조금 더 가성비 있는 편의점 치킨이라는 점이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름에 빠질 수 없는 파우치 음료의 매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PB 파우치 음료의 매출 상승이 정말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농산물 재배 농가와 협업한 지역 상생 PB 파우치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과 협업한 상품들을 로코노미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로코노미 상품을 통해 좀 더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실 예정이고요. 고물가에 대응한 가성비 있는 대용량의 상품을 즉석식품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배달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기요와 같은 서비스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요기요 배달이나 픽업 주문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판매보다 객단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경연주님들께서 점포에서 잘 관리해 주신다면 매출 상승의 돌파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우치 음료의 POG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벤티 얼음컵에 담을 수 있는 대용량 상품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 덥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벤티 얼음컵과 대용량 상품을 미리 구비해 놓으시면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용량을 판매했을 때보다 비교적 판매가도 올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농가 원물을 활용한 상품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또한 모음 진열과 확대 진열로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많이 판매되었던 수박 에이드도 해당 라인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올여름에 중점 상품으로 삼으시고 판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스낵 카테고리 확인하겠습니다. 스낵 카테고리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자라는 대분류와 안주류 쪽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낵류에서는 유의미한 시장 동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 하나씩 POG와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류의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것이 화제였죠. 음식점의 소주가 비싸게는 7,0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밖에서 술을 즐기는 문화보다 소주를 포함한 다양한 주류와 안주를 구매해서 집에서 즐기는 홈술 문화가 성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연계해 술과 함께 편의점 안주류의 연관 구매가 상승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낵 분류에서는요,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페어링 상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짠의 조화로 주류나 커피와 함께 페어링하기 좋은 상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미 출시되어 있는 아몬드 파크신, 쿠키 바크신 상품이 눈에 띄는데요. 왼쪽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와인이나 커피와 매치하기 좋은 상품들을 중점 상품으로 내세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 최근 주류 판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주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주류와 같이 곁들일 만한 안주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단백질 관련한 상품의 시장도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성장을 멈추지 않고 향후 25년에는 17년 대비 약 20조가 늘어난 33조의 시장 규모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단백질 상품의 수요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틴바나 프로틴 음료 같은 상품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판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건강 관련 상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틴 바의 형태나 혹은 봉지 과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출시되어져 있는 상품들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식사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틴 바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헬스장이나 혹은 오피스,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들은 더욱더 주목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최근 먹태 관련 스낵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안주형 스낵의 구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구색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상품들 또한 이렇게 안주형 스낵끼리만 모아서 확대하여 진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세븐일레븐의 비스킷류 매출 또한 계속 상승 중인 것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스킷류의 이 매출 상승 추이는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그로 인한 매출의 성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기존에 있던 상품의 맛을 다양화하고 과거의 상품을 다시 출시하거나
콜라보 상품으로 다시 태어난 상품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출시되었던 올 초에도 출시가 되었었죠. 끼리 치즈맛 빈츠나 혹은 버터링 딥카페 같은 상품을 생각해 보시면 예시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POG로 스낵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B 상품의 패키지를 변경한 것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앞서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그랬듯이 PB 상품의 패키지를 변경하면서 우리 세븐의 차별화된 상품의 정체성을 공고히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형형색색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바뀌었는데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예쁘게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측편의 안주류에서는 내부가 더 잘 보이도록 투명 필름으로 패키징해서 좀 더 식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맛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상품에 시즈닝을 달리해서 나오는 상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PB 상품 허니버터 팝콘, 우리 견주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상품의 시즈닝을 달리해서 탕후루 버전의 팝콘도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탕후루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다 보니 탕후루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점포들은 참고하여 운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살펴본 것으로 스낵팀의 핵심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류나 커피와 페어링이 가능한 상품들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을 기쁘게 만든다라는 뜻의 헬시 플레저 상품, 그러니까 단백질 관련한 상품들도 주요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트렌드에 대응해서 맛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시즌 상품 또한 우리 세븐일레븐만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다수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공식품 카테고리 살펴보겠습니다. 가공식품은 면류나 가공 미반류, 조미료, 커피 차류나 건강식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공식품에서 주목할 만한 통계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가 매해 증가하면서 소용량 혹은 소포장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큰 용량을 판매하는 마트보다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편장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RMR 시장의 규모가 계속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RMR이라고 하는 건 레스토랑 간편식의 줄임말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교동짬뽕, 카덴우동, 우불식당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겠는데요. 해당 시장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PB 상품의 면류,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 중이라는 점을 볼 때 RMR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다양한 콜라보 상품을 통해 트렌드에 대응하는 전략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인 가구, 편장족, 캠핑족들과 같이 소용량 상품을 선호하는 수요에 대응해서 편의점 장보기 대응 상품과 소포장 상품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기존의 타 브랜드나 음식점과 콜라보한 면류도 여름이 오기 전에 많이 출시되면서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화면에 보시는 컵라면 상품들은 모두 상품 전시회에서 시식도 해볼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요. 교원주님들의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되면 신상품 정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도입하셔서 하반기 매출에 박차를 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편장족, 홈쿡족 이라는 용어를 떠올리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진열에 포인트를 주는 발주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작년 말부터 엄청난 판매를 보였던 우리 우불식당 우동을 필두로 앞으로 출시될 맛집 콜라보 상품들도 확대 진열하시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매출 상승 시즌에 돌입하고 있는 음료와 주류 카테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주류 또한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좀 많았는데요. 먼저 가성비에 대한 중요도와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품질보다도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데이터가 좀 눈에 띄는데요. 가성비를 위한 대용량 식품 구매 경험의 비중도 굉장히 큰 편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는 고물가로 인해 가성비나 대용량 상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추세는 유음료 분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량이 작은 컵커피보다는 용량이 큰 상품의 매출이 해가 갈수록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용량을 통해 가성비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에 대응하여 유음료 부분에서는 이 가성비 있는 대용량의 상품의 출시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대용량 PB 우유들이 지금 왼쪽 하단에 자리 잡고 있고요. 우측편에 보시면 컵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성비 있는 PB 상품들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큰 용량에 대한 수요 대응은 물론이고 이제 PB 상품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익률까지 높일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매출과 이익 둘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음료 분류에서도 건강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같은 맛이라면 제로 음료를 선택하겠다. 내가 먹는 상품에 제로 칼로리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저당, 저칼로리 제로 음료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헬시 플레저, 건강을 기쁘게 한다라는 상품으로 프로틴 음료 또한 구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모음 진열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음료 중분류 중에서도 제로 슈거 관련 상품이 꾸준히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발주하시고 관련 상품들과 함께 진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류 쪽의 이슈입니다. 주류 쪽에서는 가성비와는 또 반대되는 트렌드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앞서 소개드렸던 프리미엄 디저트 매출 상승과 같이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현상 또한 주류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위스키 와인 오픈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와인이나 위스키가 오픈될 때 오픈런을 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죠. 이 또한 이제 가성비보다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목적이 있는 소비 또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소비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는 실제 주류 매출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성비를 중시하는 트렌드로 인해 중저가 상품의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반대로 최고급, 고가의 상품의 매출 증가율도 폭발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고급 주류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소비, 그러니까 매출로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동향은 요즘 트렌드는 가성비를 중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상품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심비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방문하는 점포에서 50만 원짜리 고급 샴페인이 2병 입고된 것을 보았었는데요. 입고된 그날 저녁에 모두 판매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 고객님께서 세븐앱의 재고 조회를 통해서 고객이 그 상품을 구매하려고 멀리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던데요. 이 사례처럼 정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은 때로는 상권과는 관계없이 또 판매가 되기도 하니까 교원주님께서는 우리 점포는 아닐 거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운영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와인이나 위스키도 계속해서 구색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글로벌 주류들도 계속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주류 매출이 많이 상승하는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미리 확인하시고 사전에 전개하셔서 초반부터 매출을 확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음료 주류 카테고리에서도 고물가에 대응한 대용량, 가성비 상품들이 꾸준히 확대될 예정이고요.
우리 점포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차별화 상품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제로 슈거 관련 상품들도 여러 분야에서 출시할 예정인데요. 특히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 중에 제로라고 되어 있는 이 하얀색 음료는 실제로 다음 주에 출시될 게토레이 제로 음료입니다. 신상품 정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초도 발주를 통해 꼭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 서비스 카테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서비스 팀에서는 각종 일용 잡화나 완구, 문구 등의 상품을 다루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먼저 친환경 상품의 구매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친환경 상품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상품의 변화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행이 다시 많이 활성화되면서 여행에 필요한 상품과 위생용품 등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소용량으로 된 화장품이나 또는 휴대용 상품들을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응한 우리의 전략은 먼저 친환경 상품의 라인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물티슈나 일회용품의 친환경 상품은 이미 많이 운영되는 것도 우리 견주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야외 활동이나 여행이 많아지는 시즌이다 보니 관련한 상품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해서 새로운 브랜드도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POG를 통해 해당 사항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B와 잡합 쪽에서 눈에 띄는 것은 PB 상품의 패키지를 리뉴얼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PB 상품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상품들을 PB 상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PB가 아닐 때보다 PB 상품으로 운영하다 보니 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또한 이 POG는 앞서 역할을 설명드릴 때 계절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절기 시즌 상품을 도입하시거나 해당 상품들의 진열을 상단으로 변경하셔야 하는 등의 지침 또한 이 POG에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즌 상품인 쿨토시나 쿨스카프, 그리고 살색 스타킹, 짧은 양말 이런 것들을 눈에 띄게 우리 상단으로 진열해 주시거나 혹은 모음 진열해 주시거나 하는 등의 제스처가 우리 점포에서는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용 상품의 수요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구색을 갖추고 견주님들께서 운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문구류 부문인데요. 최근 외부에 이제 작은 문구점들의 폐업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편의점의 문구 펜시류의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학원가나 오피스, 주택 상권에서는 이런 문구 쪽 상품들을 좀 더 강화하여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문구 쪽의 매출이 오르다 보니 문구 브랜드를 새로 런칭해서 롭다라는 브랜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 환경에 발맞춰 세븐일레븐 단독 브랜드인 페리꼬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다라고 합니다. 반려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반려견들이 산책을 주로 하는 공원이나 유원지를 끼고 있는 상권 혹은 주택이나 독신 가구가 많은 상권들은 페리꼬 존을 이렇게 별도로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완구 부문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독보적이었는데요. 캐릭터 관련 상품들이 흥행하면서 키덜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계속해서 상품도 매출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에 저희 세븐일레븐에서만 운영했던 차별화 상품 스포츠 콜렉팅 카드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렉팅 카드의 특징이 내가 원하는 카드를 뽑을 때까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축구는 물론 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까지 다양한 카드 종류를 계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니 이러한 상품들에 많은 관심 가지고 앞으로 출시되는 것들을 우리 점포에 맞게 발주하시어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시장 환경에 맞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상품 전시회를 통해 올해 우리 세븐일레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많으셨겠지만 이러한 동향을 모르는 채로 그냥 신상품이니까 출시됐으니까 하면서 조금은 무관심한 상태로 상품을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접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점포의 상품을 운영하고 전개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시장 환경에서도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건 우리 세븐일레븐과 우리 교연주님들의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븐일레븐 또한 많은 트렌드에 대응하여 더 좋은, 더 나은 상품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교연주님들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점포 운영을 위해 도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하는 교연주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